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4강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산에 대한 개정 과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산을 공부하는데요. 오늘 기초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중급 회계에 나오는 자산까지 통틀어서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냥 들어봤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또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재화나 형태가 없는 그런 채권 같은 거, 이런 채권 같은 것을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자산은 좋은 거지요. 재화나 채권. 또한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은 용역 잠재력이 있는 것이 회계학상 자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산에는 재무상태표 왼쪽 차변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큰 타이틀을 구분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유동자산에는 또 구분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은 유동자산에도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구나, 이렇게.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또 여러분, 비유동자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자,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투자자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인베스트먼트 투자자산이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이런 것들,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구, 형태가 있는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형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 특허권 같은 거예요.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자, 오늘은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자산은 재화나 채권 몇 가지만 공부하는 게 원칙인데, 오늘 자산을 다 구분해 봤네요. 크게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인데, 이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다.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이 있고,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이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이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오늘 가급적이면 한번 전체를 스케치하도록 하고요. 먼저 아무래도 기초 시간이니까 기초에 나온 박스에 나와 있는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19쪽 보실까요? 현금 나왔습니다. 현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하나 지폐가 현금이 되겠죠. 주하나 지폐. 그리고 현금에는 통화대용증권, 나중에 배웁니다. 통화대용증권은 통화 대신에 대용에서 사용하는 증권. 예를 들면 자기합수표라든가 송금수표, 우편한 증서.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자기합수표, 송금수표, 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이 통화대용증권이 되겠습니다. 예금입니다. 금융기관에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좌예금, 나중에 공부하겠는데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입니다.
그리고 보통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건 정기적으로 하는 예금이 되겠죠. 보통 예금은 예금과 예입과 인출이 가능한 거, 수시로 예금하고 수시로 인출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이 보통 예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 예금이고요. 기업에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에는 당좌 예금, 정기 예금, 보통 예금 등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거기 나왔네. 당좌 예금.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좌 예금은요.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목적인데 그 수표가 뭐냐? 기업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당좌 수표라고 합니다. 당좌 수표.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개인들은 뭐 가계 수표 발행하겠지만 가계 수표. 보통 기업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당좌 수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주식과 채권 같은 것은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매출했다는 건 팔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다. 거래처에 물건을 매출하고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외상매출금입니다.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채권이 되겠죠? 거래처한테 받을 권리니까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상품입니다.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완전히 만들어진 완성품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거래처에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어음 작성자가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어음이 바로 약속어음이 되겠는데요. 즉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채권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받을 어음. 이때 나중에 또 공부하는데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매출하고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매출채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선급금 나왔죠?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거래처한테 계약금조로 미리 주는 돈을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자산이냐면, 내가 거래처에 상품 10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먼저 주었어요. 그러면 나는 상품 100만 원 받겠죠? 그런데 100만 원을 받고 상품 떼금 1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빼고 90만 원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만큼은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즉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돈을 뭐라고 한다? 선급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선급금. 반대는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사람은 선수금이 되겠죠. 선급금 반대는 선수금입니다.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줬다. 선급금.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다. 선수금.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쪽 보시게 되면 단기 대여금 나오지요. 대여금이라고 하는 건 거래처 상대방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잖아요. 대여금. 그런데 그 빌려준 기간,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단기, 짧을 단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을 1년 이후에 받는다. 장기 대여금이란 말씀입니다. 장기 대여금. 그러니까 상환 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한다. 쓰세요 거기. 단기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상환 기간이 1년 이내. 돈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1년 이내에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단기 대여금 그럽니다. 미수금 나왔네요.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이외의 물건을 매출하고 받지 못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상품이 아닌 것을 매출하고 거래처에 가지고 있는 비품, 거래처에 그러니까 기업에서 영업 활동하는데 가지고 있는 비품이나 건물이나 토지나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을 매출하고 처분하고 그 대금을 거래처에서 못 받았다. 미수금 그렇습니다. 미수금. 아직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은 돈입니다. 거기 보세요. 상품 이외의 자산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다. 그러니까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것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그러니까 거래처한테 소비자들한테 여러분 슈퍼에 있는 모든 물건들 상품입니다.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들 상품입니다. 이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 상품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 상품이 되겠고요.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같은 거 소모품이 되겠죠. 뭐 장부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러한 지우개, 이런 지우개, 그다음에 뭐 볼펜, 뭐 사무용품 같은 거 소모품. 그런데 그러한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자산으로 보고요.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바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서 그러한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으로 하면 자산 처리가 되겠고 소모품 B로 하면 비용 처리법이 된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사무실, 창고, 오피스텔, 공장 이런 것들은 다 건물이 되겠고요.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책상과 의자와 컴퓨터, 가구 이런 것들은 비품이 되겠습니다. 또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차량, 자동차 같은 것은 차량 운반구가 되겠습니다. 또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류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그리고 조금 어렵네요. 선급비용과 미수수익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선급비용과 미수수익. 여러분, 선급비용. 비용은 비용인데 직역하면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선급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기초 시간이지만 한번 학습해 볼까요? 지금 만약에 제가 2015년 9월 1일 날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2016년 8월 30일까지 1년분 보험료를 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9월 1일 날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년분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12달 하게 되면 한 달에 만원꼴 되겠죠. 그래서 9월 1일 날 1년분을 지급했어요. 이게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결산이 언제입니까? 보통 12월 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 12월 30일 날 이 결산 날 회사에서 장부를 마감해서 2015년 12월 30일 현재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여기서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기간이 경과된 건 4개월이 경과됐네요. 그리고 12월 30일 현재는 8개월이 미경과됐네요. 8개월이 미기간이 아직 안 지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12월 30일 여기서 봤을 때 8개월분은 비용은 비용인데 미리 지급한 비용입니다. 선급. 아까 여러분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준 돈을 뭐라고 그랬죠? 선급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선급 비용은 비용을 미리 비용을 지급했는데 그 비용이 먼저 지급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본다면 2016년도 8개월분은 미리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30일 현재 결산일 날 기준으로 본다면 8개월분을 미리 지급한 것이다. 이것이 선급비용으로서 직역하면 선급보험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급비용은 비용인데 먼저 지급된 비용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1년 내에 비용인데 먼저 지급 경과된 보험료는
4개월이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경과 보험료 8개월분은 바로 이것이 선급비용으로서 선급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써보실래요? 선급비용은 차기로 이월되는 비용이다. 쓰세요. 선급비용은 쓰세요. 차기, 다음 연도 2016년도를 차기라고 그랬죠? 차기로 이월되는 비용이다. 차기로 이월되는 비용이다. 2015년도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지급했지만 2016년도로 넘어가는 비용이 바로 선급비용으로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수수익은 수익인데 미수, 아직 받지 못한 수익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수익 중 미회수된 수익이다. 미회수된 금액. 그러니까 아직 2015년 12월 30일 현재 받지 못한 수익입니다. 만약에 이자를 못 받았다 써서보세요. 이자를 못 받았다 미수이자. 2015년 12월 30일 현재 거기 말이죠.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은 묶어서 쓰세요. 기말 결산시에만 작성합니다. 기말 결산시에만 나타납니다. 기말 결산시에 발생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은요 저 뒤에 가서 배워요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배우는데 오늘 막 기초시간에도 이런 걸 해드리는 거예요. 자산입니다. 선급비용과 미수수익. 선급비용과 미수수익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지금 기초시간에 이걸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기말 결산시에 발생하는데요.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0일 현재 받지 못한 수익입니다. 이자를 못 받았다 미수이자, 집세를 못 받았다 미수임대료. 미수수익입니다. 이자를 2015년 12월 30일 현재 받지 못한 이자가 있다 미수이자, 받지 못한 집세가 있다 미수임대료.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라고 하거든요. 임대료. 그런데 받지 못했다 미수임대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개정 과목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금 자산 17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 남은 시간에 자산을 한번 또 이렇게 구분해 봤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1년 내내 배운다니까요.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인데 거기 구체적인 자산 분류 나왔죠. 거기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좌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입니다. 1년 이내 당좌 현금화되는 자산인데 뭐가 있나 보세요. 거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나 지폐, 통화를 말하고요. 또는 현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증서, 나중에 배웁니다. 현금에서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산을 공부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배우는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회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쉽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자, 현금입니다. 거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및 통화 대용증권이 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뭐냐? 거기 현금성 자산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처음 배웁니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당시 3개월 내 현금화 가능물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가능물이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과 현금성 자산을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기 금융상품이 나왔네요. 단기 금융상품 나왔습니다. 단기, 짧을 단위죠.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3개월을 초과. 단기 금융상품은 우리 이제 그 회계학에서는 단기는 1년 이내, 장기는 1년 이상인데 여기서 단기 금융상품은 3개월, 만기가 3개월 초과 1년 이내,
만기가 3개월 초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파는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3개월 초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런 것들 지금 저 교재 뒤에 가서 배우는 건데 그냥 기초 시간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에 시장성이 있는, 단기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을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회수 조건으로 빌려준 돈, 단기 대여금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는 조건,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받으러움. 이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 자, 선급 비용이죠. 아까 설명했죠. 비용을 지급했는데 그 비용이 차기로 이월되는 비용. 예를 들면 선급 비용에는 쓰세요. 선급 비용에는 선급보험료입니다. 거기다 쓰세요. 선급보험료. 보험료를 미리 지급한 거지요. 선급이자. 이자를 미리 지급한 거지요. 선급임차료. 집세를 먼저 준 겁니다. 선급임차료. 선급비용에는 일반적으로 선급보험료, 선급이자, 선급임차료 먼저 지급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기에 지급된 비용 중 일부가 차기로 이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수익, 단기에 속하는 수익 중 단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입니다. 뭐가 있었죠? 미수수익에는 이자를 못 받았다, 미수이자. 아까 설명드렸죠?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은 기말 결산시에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미수이자, 집세를 못 받았다, 미수임대료. 이자를 못 받았다, 미수이자. 집세를 못 받았다, 미수임대료. 수수료를 못 받았다, 미수수수료. 이런 것들이 미수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이외의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것,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선급금, 일반적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조로 먼저 준 돈을 선급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이라고 나왔네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판매 목적,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인데, 저 뒤에 가서 다시 여러분 재고자산 배울 겁니다. 거기 6가지가 나왔죠. 상품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입니다. 거래처에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거래처에서 사온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물건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제조한 재화를 제품이라고 합니다. 반제품이라고 하는 건 직역하면 그냥 반절 만들어진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볼까요? 모든 생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저장과 판매가 가능한 중간 제품, 그러니까 반제품이라는 것은 중간 생산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반제품. 어느 한 제품을 만드는데 1공정, 2공정, 3공정 여러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1공정에서만 완전히 만들었다, 반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산품이 되겠죠. 중간 생산품. 나중에 원가 계산할 때 관리회계에서 여러분 배웁니다. 반제품. 그 다음에 현재 제공품, 생산 과정에 있는 것, 제공품. 현재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가 원료가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되겠고요. 6번째, 저장품입니다. 저장품은 소모성 자산인데요. 소모성 자산으로서 미사용된 재화입니다. 소모성 자산인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재화를 저장품이라고 합니다. 저장품. 자, 이렇게 해서 유동자산을 살펴봤고요. 비유동자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형자산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배우는 건데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투자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영업할 목적으로 땅을 샀으면 토지가 되겠고, 영업활동으로 공장을 샀으면 건물이 되겠지만,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비업무용이 되겠죠.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샀다. 투자 부동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유가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을 우리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알아야 회계를 잘하는데요. 첫날부터 자산 공부하는 게 너무 만만치 않죠? 용어들이 새로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매도 가능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여러분 아까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고요, 만기 보유증권도 아니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증권도 아니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과 채권을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장기대여금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내가 여유자금이 있어야 타인에게 장기간 빌려주는 거니까 상환기간이 1년 이내는 단기대여금,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대여금은 장기대여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1년 초과의 회수조건으로 대여한 채권은 장기대여금이 되겠고요.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인데 단기가 아니라, 단기는 3개월 초과 1년 이내 되겠고요. 여기서 장기금융상품은 만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6가지가 투자자산이 되겠고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그리고 6번째 별표자세요. 건설 중인 자산. 나중에 공부하는데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6개월 1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재료비도 나가고 노무비도 나가고 기타 경비도 나갔다. 즉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세 번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없는 자산인데요. 영업권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 공부합니다. 잘 나오는데, 영업권이라는 게 있고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권, 우리 특허청의 특허내죠. 특허권, 실용신앙권, 회사의 상표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산업재산권이 되겠고요. 특히 개발비라고 하는 건 뭐냐? 특정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이 개발비가 되겠는데, 개발비도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무형자산이 있고요.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 그리고 기타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이런 것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으로서 기타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1년 동안 배우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러나 여기 있는 오늘 내용 중에 1년 동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100% 이해가 안 가지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5, 60% 이상만 들어봤다는데 의의를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타이틀만 기억하세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유동자산에는 당조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이 정도만.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는 당조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유동자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산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 100% 다 안 됩니다.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